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항공사고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으며, 사고의 원인과 대응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 사고의 전반적인 상황, 전문가들의 의견, 그리고 앞으로의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점들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지난 12월 29일 제주항공 소속 보잉 737-800 항공기가 전남 무안공항 활주로에서 착륙 도중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MBC가 공개한 사고 영상에 따르면 해당 항공기는 착륙 장치를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동체로 활주로에 접지하였고, 이후 활주로를 벗어나 공항 외곽의 콘크리트 벽에 충돌하며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이는 한국 항공 역사상 가장 참혹한 사고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국제항공규정에 따르면 이번 사고의 민간 조사 책임은 한국 정부가 맡게 됩니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 역시 조사에 참여할 예정인데, 이는 사고 항공기가 미국에서 설계 및 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항공사고는 대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과 관련된 초기 정보는 이미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무안공항 관제탑은 사고 항공기의 활주로 19번으로 착륙을 허가하며 오전 8시 54분에 조류 충돌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조류 경고는 대형 조류나 큰 무리가 공항 주변에서 발견될 경우 발령되며, 이번 사고에서도 조류 충돌 가능성이 보고되었습니다. 일부 목격자들은 항공기가 실제로 조류와 충돌하여 오른쪽 엔진에서 불꽃이 발생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후 항공기는 착륙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고도를 유지하지 못한 채 동체 착륙을 감행하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순한 조류 충돌이 착륙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치명적인 문제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조류 충돌은 항공사고에서 드문 일이 아니며, 착륙 장치 고장 또한 독립적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고처럼 항공기가 완전히 파괴되는 경우는 이례적입니다. 라고 항공 전문 매체 에어라인 뉴스의 편집장 제프리 토마스는 전했습니다. 호주의 항공안전 전문가 제프리 델 역시 조류 충돌이 착륙 장치를 작동 불가능하게 만드는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라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 다른 의문은 사고 당시 공항의 화재 대응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왜 활주로에 미리 소화 거품을 뿌리지 않았는가? 왜 소방대가 사고가 이견된 상황에서 대기하지 않았는가? 또 활주로 끝에 왜 콘크리트 벽이 있었는가? 라는 질문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호주의 항공 컨설턴트 트레버 젠슨은 항공기가 동체 착륙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항 소방대는 즉시 거품을 뿌려 마찰과 화재 위험을 줄여야 하며, 활주로 끝에서 항공기를 막을 수 있는 안전 시스템을 준비해야 합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무안공항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고기의 감속 실패 또한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민항기는 일반적으로 착륙 시감속을 돕는 세 가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스포일러와 플랩, 착륙 장치 브레이크, 그리고 엔진 역추력 시스템입니다. 이번 사고에서 엔진 역추력은 작동했으나 스포일러와 플랩은 열리지 않았으며, 착륙 장치 브레이크는 동체 착륙으로 인해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왜 항공기가 활주로 끝에 도달할 때까지 감속하지 않았는가? 라는 질문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사고 이후의 조사 과정에서도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비행 데이터 기록 장치는 사고 발생 약 2시간 30분 후에 발견되었고, 조종석 음성 기록 장치는 그로부터 3시간 후에 회수되었습니다. 이 두 장치는 사고 당시 항공기의 상태와 조종사들의 대응을 복원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 장치들이 사고의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토마스 편집장은 언급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기술적 고장을 넘어 여러 시스템적 문제와 대응 실패가 겹쳐 발생한 비극으로 보입니다. 항공기 제조사와 항공사, 그리고 공항관리당국 모두가 책임을 공유하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이 사고가 앞으로 더 안전한 항공산업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함께 논의한 주제가 무거웠지만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사고로 희생된 179명의 생명을 기리기 위해 국가 애도의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이번 국가 애도의 기간은 지난 12월 29일 밤 시작되어 1월 4일까지 7일간 이어질 예정입니다. 권한대행 최상목 대통령은 사고 당일 비극이 발생한 무안으로 향해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식에 참석하였고, 한국과 미국의 조사팀은 현재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2월 30일 서울 중심부에서는 조계를 개양하며 애도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정부 청사와 지방자치단체 건물에도 조기가 개양되었으며 공무원들은 검은 원장을 착용하며 희생자들을 기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한국 항공 역사상 가장 심각한 참사로 기록되고 있으며 사고 현장과 전국 17개 시 도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서 국민들은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서부 전라남도 무안의 사고 현장은 이번 사고로 인해 가장 큰 슬픔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서는 오늘 아침까지도 한국 군인들이 희생자들의 유해를 찾기 위해 갈대밭에서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비행기에는 179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이 중 2명은 태국인, 나머지는 한국인이었습니다. 희생자들의 연령대는 3세에서 78세까지 다양했으며 대부분은 전라 지역 출신의 주민들로 비행기는 원래 이 지역으로 착륙할 예정이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DNA 분석과 지문 확인을 통해 141명의 희생자를 신원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희생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가족들은 공항 대기실에 임시로 설치된 텐트에서 밤을 지새우며 애타는 마음으로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마음은 무겁고 희생자들의 신원이 확인될 때마다 공항에는 울음소리가 가득합니다. 무안 공항에서는 희생자들의 가족과 지인들이 꽃을 헌화하며 그들의 명복을 빌고 있습니다. 많은 가족들은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낸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며 사고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노년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 여전히 신원 확인되지 않았다며 눈물을 삼키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희생자인 태국인 승객의 아버지 분추와의 두 왕만이 쓰이는 딸과 마지막으로 만난 순간을 회상하며 슬픔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의 딸 정룩은 한국에서 오랫동안 공장에서 일하며 가족을 부양해왔습니다. 그는 이번이 마지막 만남일 줄은 몰랐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비극적인 사고는 전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겼으며 희생자들을 기리는 행사는 각 지역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를 통해
많은 이들이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되돌아보고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고의 원인 규명과 유족 지원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비극적인 사고 속에서도 서로를 위로하고 함께 슬픔을 나누는 국민들의 모습은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를 통해 우리는 생명의 소중함과 공동체의 힘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이 글을 마칩니다. 다시 한번 깊은 애도를 표하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